지난해 12월 9일이었죠.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지 69일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과연 언제,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대통령 측 이야기와 국회 소추위 측 이야기를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가장 큰 관심사죠.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입니다. 자, 손 변호사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어제 이제 헌재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는 국회 측 요구에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최종 변론 기일이 정해지면은 출석을 결정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출석한다면 언제쯤이 될지요? 이 재판이 이제 진행되다가 네. 판결할 시점이 성숙됐다라고 네. 이렇게 다 의견이 모아지면 네. 자연스럽게 우리 재판부에서 이제 그 변론 종결을 하고 네. 최후 변론 기일을 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되면 이제 저희 대리인단과 네. 우리 이제 저희 의뢰인인 대통령과 네. 이 최후 변론 기일에 갈 거냐 말 거냐 네. 그때 가서 의논하면 되는 것인데 네. 근데 이제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추위원 측에서는 대통령을 그 최후 변론의 그 최후 진술의 당사자로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증언 때에 예. 앉혀서 당사자 본인 신문의 대상 아. 증거 방법의 하나로 부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것은 저희로서는 전혀 그거는 그러니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추단의 신문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는. 소추단의 신문을 받는 것은 네. 그건 최후 진술이 아니고 네. 네. 당사자 본인 신문의 그 증거 방법으로서의 그건데 그거는 우리 그 소추위원 측에서 우리 김관영 의원님도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추위원 측에서 황정근 변호사님이 그 대통령을 증거 방법의 하나로서 소환하자라는 신청을 했었어요. 당사자 본인 신청. 네, 저도 알고 그런데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 재판부에서 이미 기각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회 소추위 측에서는 박 대통령이 출석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을 쭉 지켜볼 때 대통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소추인단이나 또 재판부에서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네. 보다 재판을 공정하고 또 진실에 가깝게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네. 네. 뭐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본인이 신문 당하는 방식으로 네. 와가지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라고 저희는 보고요. 네. 이제 지금 23일 날까지 양쪽이 서면을 최종적으로 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날로 하루를 정해서 아마 최후 변론 기일이 정해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네. 되면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출석을 하셔서 최후 변론을 하실 텐데 네. 그럼 최후 변론 본인의 진술만 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소추위원단이나 재판부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인지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재판부가 정하고 또 대통령 측과도 서로 네.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나오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 일정을 보면은 어떤 3월 13일 이전에 이렇게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로 이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늦춰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재판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네.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날짜를 몇 월 며칠 날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는다 한들 네. 의미도 없고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정해놓는다는 것 자체는 매우 그 재판의 공정성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재판이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게 될 수도 네. 있고 아니면 예정돼 있던 증거조사도 불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 네. 그것은 이제 재판이 흘러가면서 이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이제 계속 되다가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재판을 이제 끝낼 날짜가 올 것이고 네. 그때 가면 이제 우리 이 대통령께서 출석해서 최후 진술을 할 것인지 네. 말 것인지 그걸 이제 의논하게 될 것이죠. 소추단 측 입장은 다르죠. 저희들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출석하고 할 것인지 여부가 네. 지연 전술의 하나로 사용돼서는 곤란하다. 네. 지금 사실은 12월부터 지금까지 2달여 동안 재판이 계속되어 왔었고 네. 그동안 저희들 일관되게 대통령이 기회가 있다면 직접 출석해서 말씀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아직까지 출석을 하지 않고 특히나 본인 스스로 받겠다고 하던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고 지금 특검 수사도 받지 않고 네. 아무런 대면 수사를 받지 않고 계시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22일 날, 23일 날 최후 양쪽의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에 네.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서 내가 그 며칠 날 출석을 할 테니 나가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명백한 지연 전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지금 3월 13일 이전에 선고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인데 네. 그 갈림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적어도 변론 최종적으로 마치고 추후 변론까지 마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리 늦어도 2월 27일이나 28일까지는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나야지 네. 그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일주일 상간이 상당히 미묘한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대통령이 그거를 악용해서 지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쓸 가능성이 저희들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저희들은 네.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네. 지금 특검 수사와 함께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진행되고 있는 사안, 두 사안이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죠.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손 변호사님께서. 네, 그 정치적 네. 탄핵, 이 정치적 탄핵이 먼저 진행되고 네. 이제 뭐 제 나름대로 표현한다면 감행된 겁니다. 정치적 탄핵이 감행되고 난 후에 그 정치적 탄핵의 그 완결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의 동시에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태생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네. 태생적으로 한쪽의 정치적 편향이 된 야당만이 추천한 이 특검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특검이 하는 활동이라는 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탄핵 재판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 아니냐. 네. 이것은 좀 선우가 바뀐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좀 부당한 거 아니냐. 네. 전체적 구도가 네. 이 선진국의 예를 들어 본다면은 닉슨의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든지 뭐 루인스키 성추행으로 촉발된 클린턴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다 2년여의 정밀한 수사 기간을 거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의회에 이제 자료가 제출되면 국회의원들이 이 탄핵 소추를 할 것인지 이제 충분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거는 그냥 탄핵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사실상. 네. 먼저 이루어지고 특검은 거기에 대한 그 증거 수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선후가 바뀌었다.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불순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네. 봅니다. 네. 자,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손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을 뭐 감행을 했다, 네. 뭐 불순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국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무려 300명 중에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이 됐습니다. 네. 더더욱 이 탄핵이 이루어진 것은 금방 별다른 증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감행이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만약에 검찰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았던 검찰이 대통령이 공범관계인 것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른 범죄자들을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만약에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더라면 국회에서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오죽하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이 그렇게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하면서 네. 기소를 했겠는데 저희들이 그 기소장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에 빠졌거든요. 네. 저희들이 설마 했던 것들이 다 실제로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 대다수가 이 탄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국회가 이것을 제대로 이행을 한 상황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그 특검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공정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특검법 자체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가 됐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대로 된 수사를 특히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또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가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2명 중에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특히 여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다면 불공정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야당이 추천해서 그중에서 대통령이 선택을 한 것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더 좋겠다라고 여당도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지금 검찰 수사 부분을 지금 저 소추위원장 쪽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럼 검찰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겁니까? 예, 그 공소장이라고 하는 거, 네. 그것은 검찰의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불신하는 관공서가 어디냐? 이거 여론조사를 하면 제일 불신하는 데가 검찰. 네. 그 다음으로 검찰 다음으로 불신하는 데가 국회. 네. 아니면 제일 불신하는 데가 국회. 아니면 그 다음에 검찰. 이렇게 서로 제일 불신하는 기관을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국회와 네. 검찰이. 네. 그런데 이런 검찰에서 사람을 이제 누구를 조사한다. 뭐 하고 이렇게 소환한다든가 네. 또 뭐 어떻게 조사해봤더니 어떻다라고 이렇게 브리핑을 한다든가 이것을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검찰의 신뢰도가 갑자기 하늘로 치솟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묘한 문화인데요. 네. 이게 무죄 추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불신하는 기관인 검찰이 언론에다가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때 그리고 누구를 부른다고 이렇게 알릴 때 그때 그 사람 인생이 벌써 끝나버려요. 우리나라는. 나중에 무죄가 된다 한들 뭐 보도를 요만큼밖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검찰의 어떤 불신하면서도 검찰을 이렇게 추종하는 이런 잘못된 문화, 이 무죄 추정을 안 해주는 이런 위헌적 문화, 이건 하루빨리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먼저 이 대통령 탄핵의 정당한가를 보는 여부입니다.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근거,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입장을 들어볼 텐데, 먼저 짧게 핵심부터 짚어주시죠. 예. 지금 이제 뭐 탄핵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이렇게 다 막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막 기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예측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기각이냐 인용이냐가 전에 이거는 부적법 하기 때문에 각하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탄핵 사유가 소추 의결서에 13가지, 14가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의 탄핵은 법률적으로 의미가 별로 없고 한 가지만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었고 그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 본인께서 그때 사실관계를 인정했던 건데요. 즉 열린 우리당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이게 그렇게 선거법 위반한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13가지나 되는 이 소추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기 개별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의원님은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뇌물 수수했다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 세월호 관련 그건 나 공감이 간다. 그러면 의결을 할 때 뇌물 관련 부분에는 부표를 던지고 또 이 세월호 관계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절차를 밟았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법사위도 거쳐야 되고. 네. 그런데 이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13가지 전부 다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13가지 중에 5가지는 사실이 아닌데 또 13가지 중에 10가지는 부당한 탄핵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의결을 찬성한 이런 의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이 자체가 부적법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소추위원단 쪽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께서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기각을 떠나서 먼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저 주장을 헌법재판소에서 최초했습니다. 네. 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관한 쭉 진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측에서도 최종적으로 각하에 관한 주장을 처리했습니다. 네. 이미 다 철진한 주장을 또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사실과 다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탄핵소추 사유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유를 13가지를 정해가지고 의결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법사위도 거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문제다라고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국회의 그런 의결 절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탄핵소추 의결서가 초안이 마련이 되면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를 하고 이것은 본회의에 바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가 되면 24시간이 지난 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사위를 거쳐야 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탄핵소추 의결서가 작성되어진 그 과정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제가 직접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3가지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부분을 넣을지 어떤 부분을 뺄지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무려 2주간에 걸쳐서 여야가 서로 협의를 해서 네. 이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런 가운데 현재는 그 고영태 전 WK 이사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 녹취록의 일부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을 했는데요. KBS가 단독으로 입수한 이 2,300여 개의 녹취록 가운데 중요한 부분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고원기획대표 김수현 씨 녹음 파일에는 지난 2015년 4월 김 씨와 고영태 씨, 지인 최모 씨와 이모 씨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권 챙기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재단법인 되면 이사장 내가 할게. 그 앞으로 체육으로는 네가 일할 수 있도록 그걸 하나를 확보하는 게 이제 1번이야. 네, 지난해 6월 김수현 씨와 류상경 전 WK 부장도 고영태 씨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너랑 나랑 영태를 공략을 해야 되잖아. 여행은 반반이죠. 비즈니스도 만났기 때문에 영화 사건은 돈을 위해서 만나보고. 녹음 파일에는 이들이 장관과 국세청장 등 각종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국세청장 하나 임명하라는데 제가 국세청 한번 가야지. 형이 장관을 거기 앉힐 때 말 잘 듣는 사람? 지금 사람들 K는 자기 얘기할 때 다 한다고 해서 앉힌 거였는데 고영태 전 WK 이사는 측근과의 대화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뭐 하는 결정도 뭐 글씨나 연습을 표시하나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뒤 배경 어떻게 해야 되고 최 씨의 눈밖에 나면 발탁이 될 수 없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임해봤자 VIP가 천회점들은 그냥 수장 말하면 다 따내는 거야.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에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본 구 씨와 측근들의 대화 내용도 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기업이 이익을 냈던 걸 다시 환원시켜가지고 자발적으로 회장님이 기업을 만나라고 했을 때는 위에서 얘기가 된 게 있어서 만나는 거라서 저는 그렇습니다. 다음은 최 씨가 독일로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삼성과 거래했다는 정황인데요.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독일로 돈을 좀 빼야 되는데 영상이 아까 얘기를 하더만 삼성이랑 해서 그 송마 대표단 국정개입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구 씨가 측근과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책임은 누가 져? 대통령이 되지 않아. 누가 되냐? 대통령은 소장을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까지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매일 주고받고 있던 거 다 그 재정을 없앨 수 있는 리가 없어요. 자, 이 파일은 고영태 씨 측근 김수현 씨가 2015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 녹음한 겁니다. 전부 2,300여 개인데 사건과 관련된 게 600여 개라고 하죠.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9개의 파일을, 그러니까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실제로 이 고영태 씨의 녹취록이 이 헌재 심판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소추위원 측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많은 녹음 파일 중에 네. 29개를 검찰이 네. 이제 문서로 만드는 겁니다. 네. 속기사를 통해서 그 문서를 만든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거고요. 저희가 그것을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그 증거로 채택을 한 것인데요. 네. 아까 화면에서 보았다시피 여러 가지 뭐 개별적으로 고영태 씨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다라고 네. 하는 개별적인 그런 정황들이 있지만 네. 결론은 가장 중요한 가지는 저희들은 그러한 모든 정황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네.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 대통령이 실제로 최순실 씨가 없으면 제대로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국정의 많은 부분에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것이
실제로 영향을 미친 결과가 밖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등등이 실제로 이 녹취록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탄핵 재판에 상당히 저희에게 중요한 증거라고 보고 증거로 저희가 제출을 한 겁니다. 네네.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29개는 이제 검찰이 만든 녹취록이고요. 네. 그거 이제 서증으로 제출이 된 거고, 이제 저희가 신청하고 지금 이제 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문제는 네. 그 2,390개의 녹취록, 녹음 파일 중에 네. 의미 있어 보이는 것들을 추려서 네. 그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것들은 재판부에 의해서 이제 추려진 것들은 공개 검증을 하자는 게 대리인단의 의견입니다. 공개 검증을 하는 게 제일 확실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검찰 조서에 의해서 밝혀져 있는 프레임은 아까 우리 김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요. 우리 최순실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국정 파탄의 공범 관계다 이런 거고. 그런데 그것은 검찰의 수사, 밀실에서 만들어진 스토리, 프레임이고 네.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당시로 가는 겁니다. 이 녹취록이라는 거는, 녹음 파일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수시로 계속 이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계속 녹음된 거기 때문에 네. 꾸며진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대화하고 하는 것을 타임머신 타고 가서 옆에서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따르면은 제가 여태까지 본 바로는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때로는 앞에 내세우고 또는 때로는 등에 업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네. 이런 범죄 집단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뒤에서 이 통제 내지는 조정하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녹음하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또 그런 세력도 있고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만들어 놓은 조서에 의한 스토리와는 전혀 다른 스토리가 이 녹음 파일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검증이 되고 잘 공개가 되면은 네. 사건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고영태 씨의 많은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있어서는 대단히 곁가지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탄핵 재판의 가장 핵심은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어떻게 국정농단에 개입을 했고 대통령이 그것을 용인을 했느냐. 네.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이 마비가 돼서 국민이 주권이어야 될 국민 주권주의를 제대로 준수해야 될 대통령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느냐라고 네. 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고영태 씨의 많은 녹취록 이런 것들은 일부는 지금 검찰을 통해서 현출이 됐지만 안 된 것들도 저는 큰 근본을 흔들기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박한철 소장의 퇴임으로 지금 8명의 재판관이 심판을 맡고 있는데 네네. 3월 13일을 이제 사실상 이전을 발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 측 그 이전에 발표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소추위원 측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이용했던 이 사람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도는 돈을 벌려고 그랬던 건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적인 폭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면서 네. 고영태 씨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이게 전개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정치적이고 이렇게 어떤 폭로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이게 이루어진 게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준비했다가 터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일시적인 오해가 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탄핵이 된 것이다. 그래서 누명 탄핵이다. 이렇게 밝혀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박한철 소장님 말씀 부분은 그분이 날짜를 3월 13일까지 끝내야 된다. 이렇게 날짜를 명시하는 바람에 공정성의 의혹을 받은 것이지 9명의 재판관으로 해야 된다. 재판 헌법에 맞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은 지극히 타당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추위원 측 입장 듣겠습니다. 네, 지금 탄핵 소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크게 분열되어 있고 대한민국이 크게 위중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3월 13일이 넘어갔을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7명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최소한의 심리를 해야 될 필요조항적 수가 7명이기 때문에 그중에
한 명만 무슨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은 심리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네. 대단히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을 다시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3월 13일 이전에 가능하다면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서둘러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기를 네. 기대합니다. 자, 시간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집중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